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도로의 이속도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급한 일이 있거나 이동이 빨라야 할 때, 고속도로나 조금 한적한 시간대에 운전할 때에는 조금은 빠르게 달릴 때도 있기 마련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운전하는 방식을 캥거루 운전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캥거루 운전이란 시대가 발달하면서 내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익숙한 도로나 내비의 안내를 듣고 과속을 하다가도 과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 감속을 했다가 다시 과속을 하면서 카메라를 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을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은 열심히 멈춘다고 멈췄는데 뒤에 오는 차 때문에 급정거를 못했을 경우도 있고, 제한 속도보다 살짝 과속했는데 찍혔는지 찍히지 않았는지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 때문에 오히려 사고 걱정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분당 바퀴가 얼마나 회전했는지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순 얼마나 회전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타이어 종류와 둘레에 따라 1분에 몇 바퀴를 굴렀는지에 따라 속도 측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루프 검지기 방식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바닥에 어떤 선이 매설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루프로 된 감지 센서로 차량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하여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저 방식도 있는데요. 레이저를 자동차 앞에서 쏴서 반사된 측정값을 토대로 현재의 규정 속도보다 높을 경우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방식도 있습니다. 루프 검지기 방식과 레이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인데요. 차선의 반사파를 이용해서 반사되는 반사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속 단속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무인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속 카메라인데요. 20m에서 30m 간격으로 설정된 센서를 통해 자동차의 지나감에 따른 시간을 계산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최소 100m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후면 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도 단속하고 있다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식 무인 카메라인데요. 이동식 카메라는 불규칙하게 배치된 상태로 실제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구간 단속 카메라인데요. 구간 단속 카메라는 단속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보통 운전자들은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늘리고는 반복합니다만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는 실제 나오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의 계산 방식에는 여러 가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를 실제보다 약 10% 높게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에 보면 계기판의 속도보다 10% 6을 더한 수치값이 나오도록 명시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또한 단속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속도가 10km에서 20km 이상 초과된 경우에만 단속을 하며 설치된 지역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평균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 기준, 단속 속도는 71k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는 제한속도 80km,
단속속도 102km라고 보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준 속도 대비해서 단속 속도에 여유를 두는 것은 과속 장비의 오차 범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단속 카메라에 찍히셨다면 보통 과태료로 많이 부과가 되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위반 사실행위를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벌과금이 고지서로 나온다는 것은 같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바로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벌점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20km에서 40km 미만 과속을 했을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 부과가 되지만 범칙금은 20km에서 40km 이하 속도 위반을 했을 경우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벌점이 추가될 시 보험료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쳤는데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조회 가능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파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라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서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이 편하신 분들은 모바일 어플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바로 조회 가능한 곳도 있고 3일 정도 소요되는 구간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 다른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동안 냈던 기납과태료와 범칙금도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도 드리자면 이파인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 조사 예약란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추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두면 좋을 제도입니다. 오늘은 단속 과속 카메라에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으시는 분들 그리고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안전 운전하시라고 좋은 정보로 궁금증 해결해드렸는데요. 안전을 위한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이제는 제대로 아셨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